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부식은 사실 종류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부식이 되는 뭐 어떤 장비라던가 배관 등의 철 원소에 따라서 우리가 부식되는 또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식은 제가 나중에 다 올리긴 할 건데, 제일 기본이 되는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우리가 F2라고 기호를 쓰죠. 설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배관이고, 이 철을 쓴 배관을 우리가 광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철을 이제 강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강간 부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화학적인 걸 조금 아셔야 좋은데, 우리가 F2라고 하는 이 철은 8족 원소예요. 이 족 원소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8족이라는 건 우리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소방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활성화의 8족은 원래 18족입니다.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이 8족 원소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이렇게 너무 종류도 많고 형태도 많으니까 다 할 순 없고, 얘가 이렇게 최외곽에, 원래 이런 F1란 전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막 전자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얘가 원래 8개인 애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맨 바깥에가 8개가 차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인데, 철은 원래 안정적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8쪽이니까 8개의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전자라고 하면 마이너스의 성분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항상 이런 원소의 순정 상태라고 할까요? 뭐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있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 F2라고 하는, 우리 뭐 전하라고 하기도 하고, 입자 안에는 여기 그 전자와 상응하는 양성자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플러스고 그리고 있으니까 얘는 안 봐도 플러스겠죠. 우리가 플러스의 성분을 띠는 거를 양성자라고 하고, 마이너스의 성분을 띠는 거 우리가 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요 전자수와 안에 양정산수는 순정 상태일 때는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중성이 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개수가 같으면 중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안정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중성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외부로서 에너지가, 대문자로 쓸까요?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 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얘가 8개가 아니고도 적은 애라면 밖에서 들어와서 8개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면 8개가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8개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럼 여기 이 에너지는 뭐가 있냐? 우리가 뭐 배관에 물이 흘러도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요. 마찰 손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열을 가해도 마찬가지고, 또 빛을 가해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화학작용에 의한 에너지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요게 이제 요거 자세히 그린 거고, 이렇게 간단히 보면 우리가 F2라는 건 이런 식으로 안정된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건 뭐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는 지금 중성 상태니까 어떠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전자 2개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전자보다 양성자가 2개가 많다고 해서 플러스 2 또는 2 플러스 또는 뭐 플러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전자가 2개가 적기 때문에 전자 2개치만큼의 양성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됐다는 거고, 우리가 양성을 띠던가 음성을 띠면 이온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자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면 얘는 이제 플러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버렸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니까, 이 마이너스 2개, 우리가 여기서 쓰는 2는 전자가 됩니다. 전자 2개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J는 삐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식의 시초라고 할까요? 제일 기초예요. 전자가 분리된 거다.
얘는 철은 이온화가 됐다. 즉 이 상태에서 두 마리가 이탈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공기 중엔 뭐가 있나요? 제일 많은 게 당연히 제일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공기 중에 항상 물이 있고요. 수증기가 떠다니잖아요. 우리 습도가 0%라는 건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산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소와 수증기가 여기 이탈된 전자를 만나면 이 전자 자체가 요 마이너스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반응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얘네끼리 만약에 만나게 되면 얘네가 이제 어떠한 하나의 화합물로 합쳐지기도 해요. 합쳐질 수도 있고 안 합쳐질 수도 있는데 워낙 이게 되게 작은 입자에서 보는 거니까 되게 많은 전자가 분리되고 무지 많은 수증기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 지금 찢어서 보면 수소가 2개고 O2가 2분의 1기니까 그냥 O2랑 똑같은 거죠. 수소 2개 있고 산소 원소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개수를 맞추면 2개가 있다. O와 H가, 산소와 수소가. 그리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얘네도 중성 상태였는데 마이너스가 들어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된 거죠. 전자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얘가 수소와 산소화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수산화기라고 부릅니다. 수소, 산소화된 어떠한 작용기다. 그래서 우리가 수산화기라고 부르고 소방화학 나중에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심화반 영상에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수산화기와 이 이온화가 된 철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철과 우리가 결국 얘는 이 2 플러스죠. 여기 이온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2개의 수산화기 얘는 마이너스가 1개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띈 OH가 2개인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즉 얘도 마이너스가 2개인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게 플러스 2개와 마이너스 2개가 합쳐지면은 다시 중성이 되잖아요. 안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FeOH2라고 하는 자 철이에요. 그리고 수소화, 산소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산화 철이 1개니까 수산화 제1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그냥 수산화 1철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너무 본격적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부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철에 녹이 쓰는 걸 우리가 부식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식이라고 하는 건 산화 반응이에요. 근데 급격하지 않기 때문에 열과 빛을 수반하는 연소와 다르게 얘네는 열과 빛을 거의 수반하지 않는 수준인 거고 빛은 거의 뭐 우리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여기 원래 철이라고 했던 이 철이 여기 수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산소화된 거죠. 그래서 얘도 산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도 있으니까 수산화 제1철 철이 1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술사 책 보면 대부분 여기까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수산화 제1철이 2개가 되면요 앞에 1을 붙이는 건 뒤에 모든 것들이 2개씩이란 뜻이죠. 수산화 제1철이 2개가 있는데 얘가 또 계속 어떠한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얘도 또 반응을 더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또 수증기와 물이 또 만나면 뭐가 되냐면 이건 그냥 개수 맞추기입니다. 여기에 수소 2개 더해주고 여기에 똑같이 산소 2개 더해주면 결국 철이 2개 있고 산소와 수소가 3개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거 그냥 개수 맞추기입니다. O가 3개인 게 2세트, H가 3개인 게 2세트니까 얘는 H가 4개 있던 게 2개 더해서 6개가 되고 산소가 2개에 2배니까 4개 있던 게 2개 더해서 6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형태
얘는 이번엔 철이 2개고요. 그리고 똑같이 수산화니까 얘는 수산화 제2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여기 또 반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철과 2철을 모두 가지고 있겠죠. 한 방에 전체가 깨끗하게 부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수산화 제2철이 시간이 더 오래 지내서 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반응을 하면 얘가 결국 수소를 탈수소가 돼가지고 탈수작용이 돼요. 우리가 2개의 철과 3개의 산소만 남고 물을 다 배출해내게 됩니다. 탈수작용이죠 이게. 그럼 우리가 얘는 지금 수소가 다 빠져나갔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철에서 붉은 녹이 됩니다. 녹슬었다라고 하는 녹은 다 얘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읽어보면 3개의 산소가 된 2개의 철이니까 우리가 3산화된 2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부식의 기본 원리예요. 자, 한번 또 봐볼게요. 조금 그림으로도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배관이 있어요. 이건 배관의 두께입니다. 광경이 아니고 관론이 이렇게 넓게 있다고 치고 여기 배관의 그냥 이미 두께면 우리가 여기 철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철에 우리가 빛이 들든 열이 들든 우리 온도가 있으니까요. 얘는 원래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4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로 인해서 2개가 이렇게 가출을 한 거예요. 공기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철 표면에 있을 수도 있고 얘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2개인 거죠. 그럼 여기에 있던 우리의 공기 중 물과 산소가 있는데 원래 개수를 이렇게 분수로 맞추는 건 원래 원칙이 아닙니다. 원래는 짝수로 정수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외우기가 더 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런 애들과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EOH-라고 하는 수산화기예요. 얘도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 기라고 부르는 게 얘가 결국 반응을 하려고 하는 요 이온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작용기라고 부르는 거죠. 엄밀히는 작용기라고 잘 안 부르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여기 전자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나갔잖아요. 여기 가출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FE 하나라고 해놨지만 얘가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개수가 많은 거죠. 플러스 10만에 10만승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전자를 다다다다다 이러니까 이 표면이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죠. 정밀지우개로 얘가 가출을 했으니까 질량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식이 우리가 배관이 점점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관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가 이렇게 수산화기를 만들었고 얘와 반응을 여기서 하기도 하지만 이 6개의 전자를 가진 철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럼 걔가 만약에 이 옆면에서 이 2개의 양이온화되어 있는 철 원자가 이 수산화기와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주변에 쌓이기도 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얘는 스케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쌓인 거 빨간색으로 할까요? 얘가 우리 눈에 보이는 녹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쌓이니까 여기도 녹이 있을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배관 자체는 철은 얇아졌지만 우리가 녹 쌓이면 더 두꺼워 보이고 긁어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산소와 수소라는 질량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두께는 두꺼워졌지만 실제로 철이라는 힘을 발휘하는 응력을 견디는 이 철의 부분은 얇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고 뭘 하나 더 해드리려 했는데 자 봐볼게요.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개만 하고 얘가 마이너스가 원래 8개가 안정적인 상태였고 8쪽 원소였는데 8가 원소라고도 합니다. 2개가 이탈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걔가
제가 간단하게 그리면 원래 이렇게 원 안에 이렇게 8개가 있던 걸 할게요. 원래 산소와 수소 OH만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다 이미 쉽게 생각하면 8개가 이렇게 다 차있던 애인데 집 나간 애가 나도 좀 껴줘 해가지고 추가로 2개가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얘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 2개가 더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 지금 수산하기 입장에선 이 2개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집이 비좁은 거죠. 그리고 아까 이온화돼 있던 이 F2는 지금 빈집이 있어가지고 관리비가 부족해서 2개를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수산화기와 여기 양이온화된 요 F2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합쳐져서 원래 엄밀히 따지면 얘가 2개죠. 지금 2세트죠. 우리가 요 아까 여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수산화 제1철을 만들게 되는 거죠.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 여기서 전자 2개가 나왔는데 다시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됩니다. 근데 얘 들어가는 애가 있고 수소와 산소와 만나는 애들부터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개수로 보니까 뭐 몇 개 안 돼 보여서 이제 복귀할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전자수가 한 번에 도출되고 이게 뭐 산소와 분자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쪽으로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화학편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부식은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우리 이 부식 제가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이 부식의 종류를 나눌 때 배관의 종류, 우리가 동관이냐 뭐 스탱이냐 철이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부식의 종류가 많지만 결국 이 원인에서도 우리가 이 에너지의 종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되는가로도 우리가 부식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